네, 오늘은 AI 일상화 시대 무엇이 달라지는가 있는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AI 블록체인 융합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 다 아시니까 제가 최근에 AI 네이티브 시대가 온다라고 책을 쓴 부분, 오늘 이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네이티브, 웹3 네이티브, 웹 3.0 부분이 연결 융합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 책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꼭 참조 도서니까 네, 가능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읽어보시면 실제 영상이나 이렇게 또 책을 읽어보시고 또 영상을 보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들어봤던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디자인 싱킹, 스타트업, 애자일 부분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혁신, 이노베이션인데 지금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혁신을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우리 부서, 옆에 부서, 아니면 우리 회사, 옆에 있는 회사, 아니면 우리 조직과 옆에 있는 조직과 얼마나 연결 융합을 잘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리스타트업, 에제이를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트너라고 되게 유명한 시장조사 기관에서 했습니다. 고객과 공감하고 문제를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빌드 메저 런해서 그래서 요즘 제가 얘기를 나누었지만 특히 AI 네이티브 시대, AI 시대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면 실패를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 아시죠? 이렇게 빌드 본인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보고 피드백 받고 그래서 이런 이터레이션 도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특히 AI 네이티브, 웹 3.0, 블록체인은 그래서 뒤에 또 에자일도 있지만 결국은 빨리 실패해보고 애절하게 피드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터레이션 도는 게 결국 그게 가장 성공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도 오늘 버스나 제터 타고 다니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휴머나 훅. 근데 머신 러닝 열심히 공부를 누가 하고 있냐면 AI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이고서 머신 러닝은 약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런 게 저가 직접 겪고 있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보거나 저희 가족들 패턴을 봐도 그렇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저희가 대학교 3학년, 재수생 고3인데,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로블록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그래서 에전틱 AI하고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치되는 것들이 분명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 융합돼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앞에 파트는, 그래서 에전틱 AI를 중심으로, 보안 쪽 측면은 제로 트러스트고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스테이블콘이다 라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어, 제 수업을 들어왔던 분은 제가 마마무 찐팬인 건 다 아실 텐데, 이게 문별 솔라 휘인 하사죠.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장 가서 4명 이름 다 맞추면 제가 스테이블 코인 준다고 상품을 내는데, 맞추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또 약간 이제 해체되기도 했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4차 산업혁명이 마치 마마무의 문별 솔라 휘인 하사가 어우러지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연결 융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창의성은 연결 융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또 클라우드가 양자 클라우드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없이 AI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AI, 블록체인이 융합됐을 때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융합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BATS는 비즈니스, 로우, 테크놀로지, 소사이티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 측면의 융합과 비즈니스와 법과 기술과 사회적인 이런 종합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P2P 하면 여러분들 이제 블록체인 클래스니까 당연히 피어투피어라고 이제 이해하실 텐데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중앙화 시대에서 분산화되고 탈중앙화 시대. 이게 철학적 흐름, 기술적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데이터 관점에서는 옛날에 기간에 대해서 마이 데이터, 그리고 중앙화에서 분산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 바뀐다는 부분은 이제
이 클래스를 듣는 분들은 이 오면 익숙하신 할 텐데 그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인식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AI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머신이 여기 머신이 있고 AI가 되는데 AI, IoT, 블록체인 데이터가 돼서 최근에 젠승왕이 이제 뭐 치맥 회동이 있었죠. 삼성동에서 깐부치킨에서 제가 젠승왕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저 치맥을 했던 회동은 물론 단지 삼성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갖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그 피지컬 AI까지 우리가 좀 젠승화 입장에서 그걸 확장하겠다고 하는 그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로봇 안에 AI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있는 건 맞는데, 원리, 지갑까지 들어가서 그 머신 커머스 시대가 돼서, 이 머신 커머스가 됐을 때 사람과 사람이 결제하는 거 말고 기계와 기계, 그러니까 트랜지션 나오는 머신 커머스에서는 기존 카드 시스템이나 그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연히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처럼 스테이블 코인 부분이 에이전틱 AI와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될 것 같고요. 또 앞에 또 기술적 측면에서 또 보안적 측면은 제로 트러스트.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에이전틱 AI,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 융합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네 은혜처럼 디자인 싱킹, 스타트업, 에자일, AI를 중심으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자네 은혜처럼 같이 보시는 것들이 제가 몇 점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I 네이티브에 대한 이 정의를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AI 네이티브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와 행동의 핵심에 기술을 내재화하는 걸 말하고요. AI 네이티브는 개인과 조직의 근본적인 DNA가 인공지능과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네이티브 스피커 하면은 영어를 아니면 한국말을 원어민이죠. 그래서 AI를 원어민처럼 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 강조했는데 이게 일장인데요. 보통 AI를 활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 AI를 덧붙이는 볼트온 방식이라는 AI 활용이 있는데 AI 네이티브는 처음부터 AI를 시스템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AI 네이티브 기업을 평가할 때 만약 이 회사에서 AI를 제거한다면 비즈니스가 여전히 좋지 않은가? 그래서 답이 예라고 하면은 AI 이네이블드고요. 아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AI 네이티브 기업이다. 약간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강조했던 거는 AI 네이티브란 방향. 그래서 최근에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트너 2026에서 스트래티직 2026 트렌드에서 첫 번째가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을 제일 먼저 강조했었죠. 그래서 AI 네이티브란 부분이 AI 네이티브 개인, AI 네이티브 기업, AI 네이티브 사회. 그래서 숭실대학교가 우리가 AI 네이티브 유니버스가 될게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하고 카카오가 AI 네이티브를 지향하는 것들이 이런 전체 좀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그걸 좀 빨리 캐치해서 저 AI 네이티브라는 책을 또 내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 차이점을 보면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 모바일이고 AI 네이티브는 LMM이나 생성 AI 쪽이죠. 뭐 상호작용 이쪽은 도구 사용하는 것이고 AI를 공동 창작하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정보 검색이 위주고요. AI 네이티브는 솔루션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 검색해서 검색하는 게 위주라고 보시고요. AI 네이티브는 찾는 거 검색해서 정보를 찾는 대신 AI에게 해결책을 생성을 요구해서 직접 해결책을 요구해서 직접 가치를 전달한다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약간 뭐 차로 따지면 검색, 내비게이션 쓰는 거고 AI 네이티브는 자율중체를 호출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재밌는 건 AI 디지털 네이티브는 약간 나이대로 연령대로 있는데 AI 네이티브는 꼭 나이대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챗GPT 이후로 20대, 30대 취업률을 줄고 40대, 50대 취업률이 높아가는 거 보면 꼭 이거는 연령대로 여기도 이제 우리 클래스 연령이 좀 약간 다양하시고 약간 젊은 분들이 많긴 하고 또 나이대가 좀 다양하긴 하신데 꼭 AI 네이티브는
꼭 연령으로 갈라지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네이티브를 하는 거는 앤드류 카파시 이분이 이제 바이브 코딩 그 말씀을 이제 단어를 만드는 거죠. 앤드류 카파시가 테슬라 CTO였고요. 오픈 AI 창단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웹 3.0 하는 것처럼 제가 AI 네이티브가 되는 게 2장 얘기인데 기술적 흐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1.0, 소프트웨어 2.0, 소프트웨어 3.0이다. 1.0은 명령의 시대죠. 직접 흔히 말하는 코딩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2.0은 학습의 시대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통해서 신경망이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래서 스스로 패턴과 로직 학습하는 게 2.0, 3.0은 이제 대화의 시대입니다. LM은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이나 AI 네이티브가 됐던 거는 이런 앤드류 카페스가 얘기한 소프트웨어 1.0, 2.0, 3.0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AI 네이티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LMM을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다. 그래서 삶의 운영체제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치 LMM 자체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삶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S에서 LMM이 CPU 역할을 하고 컨텍스트, 창, 램 같은 역할을 하고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램과 같고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하드디스크 같은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좀 비유를 했는데 LMM이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에 협업하는 미래 업무 환경은 아이언맨 2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언맨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를 대체하는 게 아니죠.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을 때 토니 스타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강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데이터 말씀에 협업하는 그래서 파트너십 부분에서 나를 증강시킨다라고 하는 그 어프로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강시킨다. 그래서 미래 업무 환경은 생성, 검증이라는 부분에서 나를 증강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주에도 이것도 좀 말씀드렸는데 AI 네이티브의 앞에서는 개인이었고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AI 네이티브 기업은 단순히 기존 비즈니스에 AI를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율성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들은 AI를 활용해서 불가능했던 카테고리와 수익모델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AI 네이티브의 기업의 정의가 인당 매출이 최소한 100억, 200억은 돼야 AI 네이티브 기업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 10명인데 매출이 2천억이 나오고 있는 이게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워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AI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를 실리콘밸리에서 니네 매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게 실제 AI 리더보드 있고요. 그래서 크게 다 그렇게 보면 특징으로 보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입니다. 모든 결정은 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된 학습 루프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면 뭐 좋아요,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점수 매겼을 때 이게 백엔드, 프론트엔드, 미들엔드 그분들이 일일이 사람이 하면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게 루프가 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까 에이자일 말씀드렸는데 민첩한 조직 문화입니다. 작은 단위의 팀이 자율성을 가지고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해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첩한 아까 제가 빨리 실패하는 게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저는 아까 이터레이션 말씀드렸는데 AI는 빨리 실패하고 이터레이션 도는 게 빠르다. 그게 더 정말 성공의 증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자, 1인당 매출이 200억이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SI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죠.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1인당 혼자 200억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고요. 다섯 번째는 미래 보장 인프라인데요.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예를 들면 뭐 블랙war이 나오고 그 다음 다 좀 루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이게
유연하게 마치 에자일하고 미드웨어처럼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했을 때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는 인프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AI 네이티브 기업의 조건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는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 학습하는 고유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이게 데이터 해자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해자가 여기에 성이 있으면 외부 침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물을 거기다 이제 성 주에 해자라는 게 물을 채우는 게 그 해자라고 보여줬습니다. 그게 데이터 해자, 근데 그거를 해자라고 하는데 데이터 해자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경쟁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독점적인 데이터 소스, 뭐 테슬라의 실제 주행 데이터. 두 번째는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더 많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데이터의 질과 양이 향상돼서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키인데요. 데이터 통합 및 정제죠.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파일을 허물고 데이터를 하나의 의미 있는 구조. 여기서 온톨로지가 납니다. 당연히 페이팔 마피아인 팔란티어를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즘 팔란티어가 아시죠? 온톨로지 유명한 회사가 됐죠. 그래서 단지 데이터 통합과 전제할 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AI가 주로 뉴럴 AI였다면 뉴럴 심볼릭 의미 있는 AI 그래서 뉴럴 AI와 심볼릭 AI 합쳐서 뉴럴 심볼릭 A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합 및 정제가 데이터 하나의 의미 있는 구조로 묶는 이게 통합해서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게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AI 네이티브 기업이 이제 팔란티로 얘기했는데요. 팔란티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AI 업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만드는 운영체제인 파운드리를 제공하는 데 있고요. 파운드리의 핵심은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단순히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뭐 공장, 설비, 고객, 공무원 같은 실제 비즈니스 객체와 연결해서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PNG가 이제 99%로 줄었다는 그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실적으로 AI 네이티브 기업 팔란티어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AI 네이티브 전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와 문화, 운영 체제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티타이 모델을 했는데요. 스포티타이가 이 실제 모델을 썼는데 스쿼드라고 해서 하나의 작은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교차 기능팀입니다. 그래서 보통 6명에서 12명으로 이루어지고요. 특정 기능 영역에 대한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잘들이 일하는 게 스쿼드고요. 이런 스쿼드가 모이는 것이 트라이브입니다. 관련된 미션을 가진 여러 스쿼드가 모여서 하나의 트라이브를 형성해 되고요. 트라이브는 스쿼드 간의 정렬과 협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길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커뮤니티입니다. 자발적 커뮤니티로 조직 전체 지식과 열정을 전파하는 길드가 있고요. 챕터는 서로 다른 스쿼트에 속해져 있지만 동일한 전문 분야를 가진 구성원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표준을 논의하고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분산시키고 각 팀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경직된 프로세스 대신 유연한 협업 문화를 주어는 통제 대신 상호, 신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에 썼는데, 이제 구글에서 2년간 뭐 180개 팀을 했는데, 고성과 팀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아리톨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단일 요소가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팀원들이 대인관계의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함을 느끼는 공유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들을 창피를 당하지 않고 신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심적 안정감이 고성과 팀의 단일한 요소였다. 그래서 구글의 연구는 뛰어난 개인이 모인 팀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리더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줄문 기반의 리더의 탐사. AI 네이티브 시대의 리더는 모든 정답을 가진 노리럴 리더가 아니라 러니너, 그 요즘에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탐구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 관점에 대한 질문, 가치에 대한 질문. 그래서 소프트 3.0 시대에서는 결과물의 질이 프롬프트의 질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죠? 결정되듯이 조직의 성과는 리더가 던지는 질문의 질에 좌우됩니다. 이거를 저는 퀘션 인텔리전스, 질문 질을 표현하는데요.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내가 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아니라 지금은 질문을 해서 잘 모티베이션하고 AI와 사람을 잘 코디네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리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리더십의 변화는 조직이 필요한 인재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I형 인재는 아주 깊이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게 I형 인재고요. T자형 인재는 디지털 시대에서 깊은 전문성에서 또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폭넓은 지식, 이게 T자형 인재죠. AI 네이티브 시대에서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다학제 간 협업 능력이 있죠. 그래서 마스터리와 멀티플 디사이플이 있는데 여기서 맨카인드, 인간성까지 좋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아까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만 마치 AI하고 리더가 AI하고 사람을 잘 코디네이션하고 이제 모티베이션 잘하는 것처럼 여기서 인간성이란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목적 기반 리더십처럼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인간적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격 좋은 사람이 성공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또 AI 네이티브 시대의 또 인재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공존이 됩니다. 이걸 제가 켄타로스 모델 했는데요. 그래서 AI 네이티브 사회의 미래에서 저는 인간 대 기계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 협력 구도로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학적 반인 반마에서 켄타로스 모델을 불렀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실에서 AI가 의사의 눈을 역할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산업 현장에서도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법률 및 금융 분야에서도 AI가 방대한 양의 판례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가능한 옵션 제작. 그러면 인간 전문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켄타루스 모델을 얘기를 했고요. AI 확산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미래 직업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자동화로 인해서 약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 변화로 6,700만 개, 90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썸을 해보면 줄는 게 맞죠. 줄는 게 맞는데 그래서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도전은 대량 실험이 아니라 대량 인력 재배치, 매스 리디플로이먼트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직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39%가 변화되거나 완전히 대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몇 가지 기술을 추가하면 업스케일링이나 리스킬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인재에서 말씀드리면 마치 제가 인간은 에이전트 보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IT 개발자의 역할이 마치 에이전틱 AI 에이전트의 HR 업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을 좀 저희가 어답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랑 웹3.0과 AI 네이티브 융합. 제가 이제 AI 네이티브 책을 썼을 때 제가 마음속에 어, AI 네이티브 시대지만 두 개가 연결 융합된다는 걸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AI 네이티브 시대의 진정한 잠재력은 인공지능이 차세대 인터넷 기술의 웹3.0과 만날 때 폭발적으로 발달될 수 있습니다. AI가 지능을 제공한 두뇌라면 블록체인과 탈종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웹 3.0은 신뢰, 소유권, 그리고 자율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앙 집중형 AI가 웹 입점형 모델이죠. 당연히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통제 주체고 데이터가
중앙 서버의 저장, 데이터 독점 및 검열 위험이 있죠. 그리고 회복력, 당일 싱글 페일러를 얘기합니다. 단일 실패 지점에 취약하고요.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죠. 이런 중앙 집중형 AI가 있지만 저는 당연히 이 AI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탈중앙형 AI, 웹3.0 모델도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시키고 사용자가 통제하는 주권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강화하는 부분이고 검열 및 장애에 대한 경관 구조가 있죠. 그래서 참여자, 사용자, 개발자에게 가치를 분배하는 거죠.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토콜 경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집중형 AI가 당연히 마켓이 크죠. 하지만 탈중앙형 AI, AI 민주화, 탈중앙형 AI 부분이 해서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온 웹3 부분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합학습도 탈중앙형 연합학습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탈중앙형 AI, 자기주권 인증, 토큰 경제가 연결되는 그래서 자율 경제 에이전트. 그래서 에이전틱 AI하고 블록체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에이전틱 AI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프로브 오브 페이먼트가 되고 이렇게 융합됐을 때 오토노머스 경제 이코노미, 경제 에이전트, 오토노머스 이코노미 에이전트가 되는 그것을 제가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AI 블록체인 융합에서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면 에이전틱 AI와 블록체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로 연결되고 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초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3 전형이 약속하는 중요한 번호는 자기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터 서브레니티를 위해서 웹 입장료 모델에서 우리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의 자산 취급돼서 우리가 동의 없이 광고나 다른 상업적 목적을 활용될 수 있죠. 근데 웹 3.0은 자기 주권 신원, 셀프 소브린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I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신용정보로 암호화된 디지털 지갑, 우리가 아까 원리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정 서비스가 신원 확인을 요구할 때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탈중앙 식별자 DID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 나는 뭐 19세가 넘는 모든 걸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난 19세 넘는 성인이야라고 하는 선택적으로 그래서 그 VP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8세 이상의 사실 증명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 전체를 공개할 필요 없이 정부가 발급한 자격증명에 암호화된 서명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데이터 주권과 자기 주권 신원이 기본적인 원리 뭐 이거는 저희 블록체인 클래스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주권과 자기 주권 신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가속도입 법칙화 기술책입니다. 이거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의 핵심 이론이 있죠. 가속수익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싱글러리티 특이점이 온다는 부분, 특이점이 빨라지는 부분인데 핵심이 뭐냐면 가속수익의 법칙 인간의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좀 인식은 마치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술은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처럼 실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AI 시대 크로스돼서는 이제 인간은 되게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선유적으로 올라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기술의 발전은 지수함수로 해서 그것들의 AI가 될수록 더 빨라진다. 그래서 싱글리티 시점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AI의 발전에 의해서 네. 뭐 특이점이 2045년도에 오고 AGI가 오늘은 저희 이번 클래스는 제가 AGI나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간 좀 논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속도 빠른데 기술적 특이점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AI 부분인데요. AI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AI 윤리는 더 이상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내리는 결정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과 개발의 발표가 어떻게 될 거냐에서 투명성이죠. AI 시스템의 결정 과정과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 가능성이죠. 여러분들이 AI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출을 받는데
뭐 이렇게 대출 이율이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명성이고요. 공정성은 AI는 편협 없이 모든 사용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근데 젠더 쉐이드나 실제 봤을 때 백인 남성은 인식을 잘해요. 근데 흑인 여성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편향이 실제 편향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미국 대법원 컴파스 시스템에 보면 흑인은 더 범죄율이 높다. 더 이렇게 편향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종차별적 데이터가 계속 피드되면 AI가 인종차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AI 데이터가 피딩됐을 때 편향될 수밖에 없어서 블록체인이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해서 그 공정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서 AI 신뢰성, 데이터 신뢰성 부분도 블록체인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보안 위협에 강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내고 자,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의 데이터 권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거는 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 미국은 뭐 인프라, 뭐 GPU란 이런라든지 모델은 강한데 데이터나 서비스로 그쪽은 사실 중국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책임서입니다. 그래서 AI 시스템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이게 정말 뭐 개발자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 사용자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책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원칙들은 AI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마지막 장으로 해서 인간 중심 AI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AI를 하면서 인간 중심, Human Centered A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퍼드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AI의 핵심 철학은 AI가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역량을 증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모든 인류에게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19세기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아직 20세기 냉전이 아니라 19세기 제국의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 아니면 양육 강식에 있는 시대인데 어쨌든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걸 저희가 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초기 단계부터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인문학, 그리고 의료, 보이는 것 같은 다학제간 접근이 필수적이고요. 스탠퍼드 HAI 공동 설정의 페이페이 리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AI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공익을 위한 AI를 만들 수 있는가? 인간 중심의 AI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저도 AI 네이티브 시대에 좀 AI 여러 가지 좀 폭발적인 이런 기술 발전 속도가 있고요. 근데 거꾸로 가장 인간적인 걸 또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AI가 일상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AI 인공지능이 더 이상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일상 속으로 AI 네이티브라는 표현되는 것처럼 일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AI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요. 기업의 AI 활용이 78% 이상 되고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되는 것이 3분의 3대 중 한 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메일 작성부터 일정 관리, 쇼핑까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AI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 어시스턴트로 쓰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인간과 AI가 새로운 협업 시대, 그래서 스마트한 업무 환경, 맞춤형 업무 지원에서 이렇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AI를 도구로 보면 안 되고 파트너, 업무나 학습에 있어서 파트너로 좀 보시는 것이 더 실제 자기를 진강시키고 협업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개인화와 자동화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맞춤형 쇼핑, 아까 제가 에전틱 AI 커머스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조언, 의료 서비스에서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되는 것이 그래서 리테일, 금융, 의료 분야에서 고객의 충성도와 참여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AI의
실적 가치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자율적 업무 수행인데요. 처음에 데이터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통찰 생성해서 학습 및 지적해서 복잡한 업무 자율 처리가 되고요. 조직의 효율성 득점에서 AI 에이전트는 약간 단위 업무라면 에이전트 AI가 복합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율적인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업무도 자율적 업무 수행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율적 AI가 업무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비욘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학습하고 진화해서 실제 에시큐션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능적인 업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바꾸는 일터와 IT 환경입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하고 IT 인프라가 AI 도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조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팀 구조, 아까 스포티파이 모델 말씀드렸는데 팀 구조의 혁신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I 역량 갖춘 인재 확보의 빠른 혁신 문화가 조직 문화의 핵심 요소. 아까 M자 인재에서 전 인재가 에이전트 보스, 에이전트의 보스 역할에서 어, 팀원이지만 마치 스타트업 대표처럼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AI 옵스 자동화, AI 기반의 AI 옵스로 이게 ML 옵스에서 좀 더 발전하는 AI 옵스면서 IT 운영을 자동화해서 이상 탐지와 사고 대응 속도를 대포해서 뭐 다큐멘트 파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AI 옵스도 자동화시켜서 그래서 IT 개발자 역할이 AI 에이전트의 HR 업무다라고 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IT 조직의 AI 도입의 변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의 부상입니다. 그래서 오류 예측을 하고 개선 제안을 해서 변화 적응을 해서 반복적인 업무가 감소해서 직원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보안 그리고 윤리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AI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도 하고 방어가 또 하게 됩니다. 새로운 위협의 등장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정교한 피싱 공격이 급증되고 있고요. 디페이크 기술로 더욱 규모해진 사기 수법도 있죠. 또 자동화된 대규모 공격으로 피해왔습니다. 특히 멀티모달 되면서 디페이크, 네, 마치 디페이크에서 음성 아니면 실제 영상 통화 같은 것처럼 실제에서 교모하게 사진되는데요. 그래서 실시간 보호를 합니다. AI 보안 제품들이 실시간 위협 탐지하고 대응으로 기업을 해서 이쪽은 AI를 활용해서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어요. 그래서 AI 보안 시장 전망가 모건 스털리에서는 2040년 AI 보안 시장이 1350억 달러에 달할 거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AI 윤리와 신뢰 문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맞섰는데 편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와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부족이 있습니다. AI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돼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 소재의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워시한 AI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기업과 규제기관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도입에 집중해서 신원과 직원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AI 확보의 이제 핵심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디지털 방패와 칼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에서 디지털 방패이기도 하고 칼날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를 여는 AI 투자와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AI 투자와 ROI 측정입니다. 그래서 ROI죠. 측정이 필수합니다. 프로스터는 지금 돈 버는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 측정이 기본 기대치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 물론 우리나라도 GPU 26만 장 확보해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26만 장 투자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 거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ROI에 대한 측정을 필수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CFO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AI 투자와 비즈니스 목표를 연계하는 CFO의 전략적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끄는 사회적 혁신과 포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선의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이 AI를 활용해서 더 확장이 되고 사회 안정망 강화돼서 AI가 실업 위험금을 조기에 파악하고 맞춤형 직원을 제공해서 사회 안전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조화로운 공존이 아까 제가 이제 켄타로스 모델 말씀드렸지만 미래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어서 AI를 여러분들이 자꾸 일반적인 도구로만 어프로치 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마치 신입 직원처럼 파트너로 학습과 업무에 있어서 파트너로 좀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당연히 신입 직원 와서 실수를 하지만 계속 또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조화로운 공존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일상화 시대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삶과 일의 동반자.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 삶과 일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일상할 때 이걸 그냥 도구야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학습과 일에 있어서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프로치 하셔야 되고요. 역량 강화의 열쇠입니다. 인간의 역량을 아까 증강지능 말씀드렸죠. 그래서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열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설계 시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AI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건 제가 좀 많이 공감하겠고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AI와 함께하는 미래, 지금 시작하세요라고 한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일상화 시대에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중심에서 지금 그것들이 좀 혁신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 일상화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26만 장 나와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데 제가 볼 땐 GPU도 중요하죠. 인프라스트럭처 중요한데 그 베이스 GPU만 사는 걸로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데이터 처리라든지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세싱 아니면 실제 AI 옵스 이런 것도 정말 크리티컬하게 사용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